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특히나 이제 어저께 같은 때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바깥 출입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뭐 마트랑 백화점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은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근데 꼭 이럴 때, 날 잡아서 꼭 밖에를 나갈 때 꼭 그럴 때만 항상 이제 코인 가격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명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또 이유를 붙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세가 빠지면 항상 거기 이유적인 이유를 거다 갖다 붙이는 게 항상 이제 세력들이 하는 짓인데, 뭐 여기서 이제 좀 이만큼 빠졌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연말은 뭐 이제 하락장이 올 거야. 이제 3년간의 하락장이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급등장이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대중 심리를 흔들기 위한, 숫자 조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는 행태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여기 보시면 또 페이스북하고 뭐 노비 지갑에 관해서 요즘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 뭐 저항에 직면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이제 결론 지어서 이제 이 문장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페이스북은 이미 코인베이스와 팍소스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노비가 미래에 사용자에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원활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결론 지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카카오를 막 정부에서 막 그렇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다른 SNS보다 페이스북을 좀 중점적으로 막 이렇게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이유가 있고 이들이 대표적인 SNS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뭐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데랑 이제 협력 관계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BIS에서 얼마 전에 크립토 커런시에 관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상에 디테일한 뉴스가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위에 사실은 세계 월드뱅크가 있고, 자, 그리고 그와 이제 친밀하게 움직이는 게 BIS, 뭐 바젤 조약으로 전 세계 뭐 중앙은행들의 뭐 어떤 환율이나 통화 어떤 그 시스템에 관해서 항상 규제를 하죠. 근데 BIS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FATF에 관한 결론안도 아마 오늘 얘기가 최종안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최종안이 안 나오고 딜레이되고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더 문제인 거지, 결론안이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규제라는 게 명확한 규제가 나와야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오늘 밤이나 오늘 밤 정도가 돼야 아마 이게 미디어상에 나올 텐데, 그걸 또 지켜봐야 되고,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DBS하고 헤데라모 카운슬, 헤데라모 거버링 카운슬인가 같이 뭐 협력 관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DBS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DBS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제 디지털 뱅크죠. 사실은 기존의 뭐 전통적인 은행인데, 근데 DBS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로 되게 악명이 높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뱅크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K뱅크 같은 그런 건데, DBS 디지털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 가지 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XRP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네 가지 코인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커스터디를 진행하는데, 다른 코인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어쨌건 이거는 DBS는 싱가포르 정부가 개입이 돼 있는 디지털 뱅크다.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크립토 토니가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지금이 진짜 하락장의 시작일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비트코인 기준에서 찍고, 그리고 나서 13.9%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의 시작일까? 진짜 이게 하락장인가?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뭐 물론 이제 불장이 되기 전에도 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 이때도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면 보통은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현재 상황을 차티스가 분석하면,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하락장이 올 거다. 2017년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연말에도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 어떤 차티스가 이걸 올렸는데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고 하트를 되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중국이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들어와야 진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1월 21일까지 여론조사를 중국 정부에서는 대중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마이닝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보고 우 블록체인에서는 가짜뉴스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이 뉴스가 나오고 여론조사 한다는 이 뉴스가 나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상하게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어저께 저녁에 나왔을 거야 아마. AGM 그룹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위해서 메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AGM 그룹하고 메텐 그룹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사가 중국 본토 상하이에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AGM 그룹에 채굴기를 오더를 내리죠. 1,500대가량. 그리고 메텐이 또한 추가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확장하겠다.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진짜 이것에 관해서 배제하고 재산이 안 될 거라고 만약 판단했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 본토에 있는 어떤 이 기업이 과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이중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